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최근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지난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5도를 기록해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무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폭염과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이 절기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가 무색하게 계속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기록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름철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하면 대구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아프리카 합성어인 데프리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1942년 8월 1일 대구 기온 무려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73년 동안 깨지지 않는 한국 최고의 기온이었습니다. 2013년 울산공단 무인 기상 관측 장비에서 40도가 기록된 적이 있었지만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네, 1994년 서울도 만만치 않게 참 더웠습니다. 7월 23일 수온주가 무려 38.4도까지 치솟으면서 서울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2위는 1994년 8월 24일 그리고 1943년 8월 24일 관측된 38.2도였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폭염이 가장 심했던 해로는 엘니뇨가 나타났던 1994년이 꼽히는데요. 여름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가을철 9월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하루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만 역대 최다였던 3,384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한반도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상 전문가들은 한반도 더위 기록이 앞으로 5년 이내에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찜통더위다라는 표현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더위로 인한 또 피해도 속출이 됐죠.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430명이나 발생했고요. 사망자도 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에 농촌에서 가축 키우는 농가들도 참 비상이었습니다. 올해 가축재해보험 피해 접수 건수를 보면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폐사한 닭이 121만여 마리, 그리고 오리가 2만 3천여 마리, 돼지가 420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남해안에서는 적조 현상이 처음 발생했고요. 열탕으로 변한 갯벌에서는 조개류가 무더기로 폐사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외곽이나 시골보다는 오히려 서울 등 도심 지역이 더 더운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인가요? 네, 바로 도심 열섬 형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등 대도시가 외곽이나 시골보다 더 덥습니다. 이 기상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5.3일이었지만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등 6대 도시 평균은 2배 정도 많은 11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열섬 현상의 원인은 참 다양한데요. 우선 시멘트로 된 건축물이나 아스팔트 도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흙으로 된 땅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서서히 열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또 건물의 배치도 이 열섬 현상에 영향을 주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구조로 건물들이 세워지면 열섬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배기가스나 미세먼지가 도시의 상공을 뒤덮이면서 마치 온실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열섬 현상에 영향을 주고요. 에어컨이나 공장,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인공열도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도심 열섬 현상. 그렇다면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 도시숲이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산림이 많은 도심은 나무가 없는 곳과 비교했을 때 평균 2.4도에서 4.2도가량 기온이 낮았습니다. 이를 열섬과 반대되는 냉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에서 산림이나 대규모 녹지 공간 조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건물 옥상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 자투리 공간에 나무나 풀을 심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옥상 정원은 에너지 절감에 참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린초나 담쟁이, 덩굴 등의 식물을 심으면 주변 온도를 3도 이상 낮춰줍니다. 잠시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실까요? 나무 자체가 그늘을 또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이 입에서 정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발산을 할 때 물을 발화시키는 열에서 주변 온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도시에 많은 녹지가 확보되게 되면 어떨 때는 4도, 6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도시 숲이나 옥상 정원뿐 아니라 도로의 열기를 줄이는 보도블록, 또 아스팔트가 개발되는 등 이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일사병이나 또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것들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대표적인 이 온열 질환의 종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온열 질환이죠. 열사병은 신체 열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데요. 야외에서 햇볕을 쐬지 않아도 비닐하우스처럼 무덥고 또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을 때 발병하기 쉽습니다. 또 일사병도 주의해야 하는 질환인데요. 강한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일사병에 걸리면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열경련은 더운 곳에서 힘든 일이나 운동을 했을 때 쉽게 걸리는데요. 땀을 많이 흘려서 신체 전해질과 수분이 손실돼 근육 경련과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런 질환들 예방하려면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데요. 카페인 음료나 술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을 자주 바르고 양산이나 선글라스 이용해서 햇빛을 피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온열 질환과 반대로 냉방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냉방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 냉방병은 에어컨에 이 찬바람을 오래 쐬면 걸리게 되는데요. 이 냉방병은 냉방으로 인해 벌어진 실내외 온도 차이에 인체가 적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또 찬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깨지면서 자율신경계가 약해져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근육량이 적고 피부에 노출이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가벼운 감기와 몸살, 두통이나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 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에서 6도 이내로 조절하고 에어컨의 찬 공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을 1시간 가동했다면 30분은 끄는 것이 좋고요. 2시간에 한 번씩 5분 이상 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대표적으로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비타민 풍부한 과일과 채소 자주 섭취하고 또 평소 규칙적 운동하는 것 당연히 건강 상식이겠죠? 네. 또 평소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름철에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냉방 시설의 냉각수 속에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레지오넬라균은 냉방병의 원인으로도 참 잘 알려진 세균인데요. 이 세균에 감염되면 냉방병뿐 아니라 폐렴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이나 온수탱크, 수도 배관, 분수대 등에서 서식하는데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쉽게 번식하고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사람의 호흡기로 전파됩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고열과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감염이 되더라도 감기처럼 앓다가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치사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무척 치명적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약 100명가량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고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조사 결과 병원과 호텔 등 대형 건물 5곳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에어컨 필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기온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라고 하죠. 점점 길어지고 또 잦아지는 폭염을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닌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